중간 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진행 중에 문제로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계의 쟁점을 미리 판단해서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판결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교통사고는 논리적으로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요. 교통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지가 첫 번째이고,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지요.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밤중에 무단횡단하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먼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 판결로 판단하고 그 후에 책임 액수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중간 판결의 절차 설명드릴게요. 중간 판결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중간 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진행 중에 문제로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계의 쟁점을 미리 판단해서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판결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간 판결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일부 판결처럼 거의 없긴 해요. 하여간 중간 판결을 하면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요. 즉 똑같은 논리로 후에 종국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판사의 인사 이동이 있어서 구성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후위 판사는 전위 판사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각 판결은 종국 판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독립해서 항소 또는 상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상소라고 해요. 할 수 없고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해야 해요. 중간 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진행 중에 문제로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계의 쟁점을 미리 판단해서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판결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교통사고는 논리적으로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요. 교통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지가 첫 번째이고,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지요. 교통사고는 보통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밤중에 무단횡단하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 먼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 판결로 판단하고 그 후에 책임 액수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중간 판결의 절차 설명드릴게요. 중간 판결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중간 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진행 중에 문제로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계의 쟁점을 미리 판단해서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판결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간 판결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일부 판결처럼 거의 없긴 해요. 하여간 중간 판결을 하면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요. 즉 똑같은 논리로 후에 종국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판사의 인사 이동이 있어서 구성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후위 판사는 전위 판사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각 판결은 종국 판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독립해서 항소 또는 상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상소라고 해요. 할 수 없고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해야 해요.